태평농법을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새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풀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늦게 심어도 되는가, 온갖 흠을 다 붙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태평농법 6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내기를 언제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항기가 들어오기 전 손으로 못 심을 때 장마가 시작돼서 금방 며칠만 있으면 물 난리가 날 건데도 장마 시작되면 깽이로 갖고 다니면서 물 싸움 해가면서 논에 물을 가뒀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서로 논을 갈거나 쓰레기를 해서 뭐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트랙터로 해도 한꺼번에 시작하면 한참 걸리는데 서로가 어느 천년에다 합니까? 7월 말까지 뭐를 심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내보다 연장자들이 많으신데 양력 7월 말에 못 심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7월 말에 못 심어갖고 수확 못하는 변 못 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른 종자를 뿌리고 있는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분명히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 적기에 지금 파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물리성, 화학성, 생물학적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중순에 모를 심는다면은 벼모상자, 즉 일본 기계에 맞는 모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필시적으로 벼물바구미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 아니라 뭐라도 해도 벼물바구미 약재, 즉 살충제 입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속에 유충이 벼 뿌리를 갉아먹고 성충이 돼야 되는 놈이 분과 앉아 있을 줄 압니까? 누구 사정 봐서? 반드시 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벼물바구미라는 놈이 저들이 한참 먹어야 될 그 시기에 논에 벼 한 포기도 없으면 거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게도 5월 하순쯤 되면 성충이 돼가 다 나와버리고 땅속에 없거든요. 그때 벼 파종을 해놔 보세요. 이미 다 성충되고 나가고 없을 때 벼 파종을 해서 뿌리가 내린다라면 그 먹으라 그래도 먹을 놈이 없어. 그런데 벼 파종을 해도 벼 물바구미가 없을 때 파종을 해서 농약을 안 쓸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태평농법을 듣고 그거 농약 안 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 왜 농약 안 쳐? 남 다 잠잘 때 밤에 가서 치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농약 안 친다 그러면 밤에 친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답을 하면은 말 한 사람은 아 밤에 안 가봤으니까 참 그럴듯하다 라고 또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농업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를 하실 때 팔아먹는 거 있죠. 팔아먹는 거. 여기 도시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도시가 싫어서 다 농촌으로 올 사람들이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분명히 잘 삽니다. 피부도 뽀얗고요. 내처럼 농사하다 보면 새카매지고. 그 사람들은 조금 일찍 죽어도 되니까 팔아먹을 거는 농약도 치고 비료하고 다 하세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 사죠. 비료도 하고 농약도 하고 크기도 똑같아야 사주니까 똑같이 하세요. 단 내가 먹을 거면 파종도 늦게 하고 농약 칠 필요가 없게끔 하라고 말입니다. 크기가 제각각이라도 괜찮아. 큰 걸 먹어도 작은 걸 먹어도 똑같은 거니까 내가 먹는 것만 딱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도시 사람이 와서 딱 보고 당신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면 내가 얼마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자 그럴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한꺼번에 다 하려 그래요? 농사 만평 짓는데 만평 한꺼번에 해갖고 팔로 걱정하고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이거는 값이 낮다 그러고 그러면 속상할 건데 몇 년 동안은
좋다는 거 광고하는 거 다 쓰세요. 제초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쓰고 비료가 뭐가 좋다 하면 그거 쓰고 그래 똑같이 만들어지고 단 내가 먹을 거는 태백농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요 바로 밑에 가면은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이 옥중에 하동 옥중에 딸기를 많이 하는데요. 딸기 하우스 앞에 지나가면서 이 농약 안 친 겁니까? 그러면 먹기 싫어도 하나 딱 먹습니다. 할머니들이. 내가 먹는 긴데 농약 치는가요? 그러면 아 진짜인 줄 알고 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지 말고 진짜로 배우라고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배우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간을 정하세요. 한국 시간. 지금 우리는 일본 동경 시간을 쓰고 있죠. 한국 시간을 정하면은 한국 계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과 우리는 약 40분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씁니다. 그죠? 일본 동경이 우리보다 계절적으로 똑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는 약 20일이 먼저 옵니다. 그쪽이. 우리는 20일 늦게 시작하면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시간을 쓰라고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써도 말을 우리말로 안 쓰면 표현을 안 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는 하동입니다. 태백농부 보급이 하동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참말이 있는 요 자리에 93년도부터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진주 그 당시 도농업기술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와서 조사를 하고 어린 모를 만들던 걸 청룡리 299-3번지에서 어린 모를 심는데 8일 만이면은 모를 완성시킨 고운 암실종 모를 하고 할 때 그 박사님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개발한 걸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농민이 하고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연구비 타먹었다 해서 그 사람 직위 해제를 당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동 출신이라. 그래서 하동에는 끝까지 자기가 개발한 농법을 해먹으려고 태백농법을 여기서 많은 압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연구원은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다가 태어난 곤명면에 우리 본관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여기서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말입니다. 그쪽에 가면 말 조심 안 하면 좀 괴롭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태백농에 와주시면은 그쪽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정보를 많이 내놓으면 또 제가 한 거를 할 거로 있잖아. 95년도에 경남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금상을 받은 계십니다. 95년도에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민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금상이야. 그게 뭐냐면 창의개발 부분.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법. 이렇게 도단위에 상까지 정해놓고 이 농법을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연구비를 다 먹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물 하나하나를 갖고 그 식물 하나하나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자연을 스승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못돼가 있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기간 걸어온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발을 잡는다라면 쉬울 겁니다. 저기 옆에 꽃이 피가 있는데 무슨 꽃입니까? 망초. 이게 원산지가 어디죠? 저 한국 아닌가요? 미국에서 왔다 돼 있죠. 저게 다른 이름으로는 뭡니까? 개망초 말고. 이게 저걸 마치 개망초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계란꽃이죠, 그죠? 국화과. 예. 저걸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게 아주 지긋지긋한 잡초다라고 지금 농민들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저걸 없애려고 그러면. 응? 정력제라고 그냥 최고 정력제라고 가만히 놔두면은
저게 뭐라 그랬죠 내가 아까? 국화가라 그랬죠. 국화 하늘 장수벌레 하늘소. 국화 하늘소라는 놈이 저기 와서 어느 한쪽에 구멍을 뻥 뚫어가 산란을 해놔버립니다. 가만히 놔줘버리고 약 안 치고 하면 저건 손을 대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저걸 죽이려고 그 벌레가 오기 전에 살충제부터 갖다 뿌리고 제초제 갖다 뿌리고 하니까 저게 번성을 해버립니다. 꽃핀 뒤에 와서 살라고요? 꽃이 피든 안 피든 저것만 보면 와서 산란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생태라는데 그 자연생태를 자꾸 사람이 막아주면서 애물단지다 라고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나리는 아시죠? 개나리가 원래 자연에서 있던 겁니까? 개나리. 개나리가 누가 갖다 줬습니까? 우리 한국에. 안 좋은 건 전부 이분이. 개나리가 최초 사람이 만든 품종이죠. 개나리 꽃이 암꽃이 있나요? 100% 개나리가 수꽃입니다. 그래서 씨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어사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원급장 머리에 꼽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은 영춘화거든요. 영춘화가 어사화지 개나리가 어사화는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이 어사화라고 쓰는 것들이 꽃잎이 넉장 죽을 사자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우리 민족성이 여기까지 와 있는 오늘 현재에 와서 우리가 농사 방법을 이름이 태평농법이라고 붙였다고 안 되고 친환경 농법이라고 붙이면 되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농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이 마을 사람들이 게으르다 소리 아무도 없을 때 이영문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 동네 사람끼리 앉았을 때는 저놈 게으르서 아무 작업도 못 하신다. 뭐가 벌써 키한질 됐는데 이제 씨 뿌리고 있다라고 씨 뿌리고 있다 그러면 괜찮게 씨 뿌리고 자빠져 있다 그러지. 내가 있을 때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안 푼다. 내가 있을 때는 저 태피 봐라. 뭐 하고 있다 이제 나라 뿌리네 그래. 태피가 말 그대로 태평이거든요. 그래서 태평농법이 아니고 내가 태평농법이라는 이야기는 내 눈에 보이는 벌레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내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는 농법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 하나도 거슬림 없이 살겠다. 태평성대라는 이름으로 태평농법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부하는 태평농법을 갖다 붙여놨느냐면은 태평 고유명사죠. 한국 특허법에 고유명사는 특허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특허법 바뀌기 전부터 태평이라는 것은 이미 특허입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꾸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태평농법 그러면은 정부기관 농업 지도기관에서 거부하는 이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머지않아서 코덱스 기준이라는 국제 환경농업 기준치가 전 세계적으로 발동이 되면은 바로 그 기준치 속에 핵심이 땅을 갈지 않는 한국의 농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96년도에 원불교가 미국에까지 이 농법을 가져가 확산시켜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강암 토양인 한국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화강암 토양의 특징의 미생물 종을 크게 둘로 나눠놓고 볼 때 햄기성 미생물과 호기성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화강암 토양의 조건, 이걸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미생물을 볼 수가 없죠. 미생물로 볼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당해. 누가 좋은 미생물 판다 그러면 그것 많이 주고 사다가 미생물 배양을 시키고 논에 쓰면 참 좋고 밭에 쓰면 참 좋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사기 안 당해도 안 보이니까 아 그런가 하고 샀습니다.